네,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채용 설명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 인재와 공공기관을 잇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기관인데요.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담당자분께서 지금 나오셨는데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지금 채용 시즌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네. 지금 2022년도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서류 접수를 마치고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서류 발표가 네, 2월 3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채용 설명회 함께 하시면서 메타버스와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H의 우리 김대현 차장 우리 강두현 차장님께서 채용 설명회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강두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H는 지금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용 전형에 대한 설명은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향후에는 이것과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LH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근무 환경, 마지막으로 채용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H라는 기업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의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기존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합해서 설립되었습니다. LH의 기업 미션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무척 거창해 보이는 미션이지만 잠시 후에 실제로 LH가 하는 일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인원은 약 9천 명 가량 되고 경남 진주에 소재한 본사라 12개 지역 본부와 2개의 독립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LH가 하는 주요 사업들입니다. 분당 신도시, 하남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런 신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신도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신도시 이외에도 신도시보다는 약간 작은 중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신도시와 택지 안에 서민들을 위한 분양 아파트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런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전국의 혁신도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 그리고 쿠웨이트, 베트남, 미얀마 등의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해외 개발 사업 그리고 지금은 아쉽게도 멈춰져 있지만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협력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많죠. 예, LH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입니다. 130만 호의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총 29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77%를 LH가 공급한 셈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신도시와 택지 중에 81%를 LH가 공급했고 산업단지는 약 14% 정도 공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현황과 사업 현황입니다. LH의 총 자산 규모는 197조로서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내 5위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1년 매출액은 24조 원, 당기순이익은 3조 3천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1년도 투입한 사업비는 약 29조 원으로서 공공부문의 전체 투자액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 사업은 368개 지구에 303조 규모이고 주택은 15.4만 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총 130만 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0만 명 정도가 거주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6% 정도가 LH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LH의 근무 환경과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를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또 이런 데 관심이 그래도 좀 많이 있으시겠죠. 예.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LH의 정규 직원 평균 연봉은 8,100만 원 수준이고 이거는 공기업 평균 수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급 신입사원의 기본 연봉은 3,1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군호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지 않은 1호봉 기준이고 또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은 이것보다는 이제 몇백만 원 정도 추가되실 겁니다. 그리고 LH 같은 경우에는 5급으로 입사하시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4급으로 승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4급 승진하실 때 또 기본급의 한 10% 정도가 인상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봉과 별도로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월 기본급의 200%에서 500%까지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휴가는 대부분의 기관이 비슷할 텐데 입사 직후에는 1개월 근무 시마다 하루의 연차 휴가가 지급되고 1년 근속 이후에는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등은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 부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기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1년간 국내나 해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 교육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H는 이제 전국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이제 비연고지에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합숙소를 제공해 드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전세 같은 걸 얻으실 수 있도록 임차 사택 보조금 이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무상 건강검진, 직장 내 어린이집, 자녀 학자금 대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소개드렸듯이 LH는 경남 진주에 소재한 본사와 전국에 12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등에 따라서 본사에는 약 27%,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는 37%, 비수도권 지역에는 36%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LH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이런 확률로 예, 전국에 근무하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H는 전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업무가 택지 개발, 주택 건설, 주거복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지나 도심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근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LH의 채용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는 소통, 성과, 도전, 공익이라는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채용 과정은 공정하게 운영하고 스펙보다는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는 사회 형평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 6급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공기업 채용 절차와 유사하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약 4개월 정도의 인턴 근무, 그리고 정규직 임용의 절차를 통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맨 아래 표기된 괄호 안에 표기된 일정이 현재 진행 중인 2022년도 신입사원 채용 절차상의 일정입니다. 각 전형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단계별 설명에 앞서서 각 전형 단계에서 부여되는 가산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형별 점수의 20%까지도 가산점이 부여돼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산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산점은 크게 특별우대 가산점과 일반 우대 가산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별우대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상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지원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가장 유리한 한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 우대 가산점은 자격증, 공모전 이런 지원자의 노력에 따라 획득한 자격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여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산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점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이 표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류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공사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한
자기소개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급은 자기소개서 90%, 어학성적 10% 비중을 합산해서 평가하고 6급은 자기소개서 100%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 대비 자기소개서 평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학성적은 토익을 기준으로 700점 이상인 경우에 10점 만점, 그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가산점을 포함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0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인 2022년도 신입사원 채용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입니다. 실제 문항이고요. 지원 포부, 경험 및 경력, 윤리의식,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잠깐 읽어볼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작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기소개서에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LH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기본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적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5급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지원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을 묻는 직무 역량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되고 6급은 NCS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NCS 50문항, 직무 역량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급은 80분, 6급은 60분 이내에 다 완료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과목 모두 각각 40점의 꽈락 기준이 있습니다. 필기 전형을 통해서는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정도를 뽑아서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기 전형의 시험 범위입니다. 이거는 각 지원 분야별로 필기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NCS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나머지 지원 분야별 전공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표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NCS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시로 보여드리는 문제입니다. 사실 공기업을 많이 준비해 보신 분들은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풀어보셨을 테지만 아직 그런 걸 풀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NCS 문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NCS 문제는 저희 LH 업무 특성을 감안한 NCS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은 기억이랑 미음인데요. 기억에는 잔액이 아니고 금액, 그리고 미음에는 일부가 아니라 중요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겠죠. 사실 시간을 갖고 푼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좀 낯설고 지문이 길기 때문에 막상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미리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NCS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건 이제 수리 능력을 살피는 능력입니다.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사실은 수학식으로 요약하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요. 근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보고서는 수학 공식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장과 논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사실 생략이 됐는데요. 필기 합격자는 면접 전형 전에 AI 면접과 MMPI 검사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들이 이제 실제 면접 때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면접 전형은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을 통합해서 약 20분 정도로 진행하게 되고 다수의 면접관이 지원자 1명을 면접하게 됩니다. 직무 면접은 지원한 분야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 용어의 개념과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질문으로 직무 수행 능력과 논리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 면접은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사전에 실시한 AI 면접, MMPI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인성과 가치관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 과정에서 채용 비리 예방과 편견 배제를 위해서
지원자의 이름, 나이, 학교를 비롯한 불필요한 신상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고요. 지원자도 그런 내용을 발설하시면 오히려 감점이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입니다. 필기 전형 결과 30%, 그리고 면접 전형 결과 7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50% 정도를 예비 합격자로 선정하고, 신입사원 집합교육 기간 중에 결혼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 합격 순위에 따라서 추가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용된 분들은 약 4개월 정도의 인턴 기간과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채용 전형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채용 목표제 등 채용과 관련된 부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는 장애인과 취업보호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고용 비율 이상으로 일반 채용과 별도로 구분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서 이전 지역 인재 30%, 비수도권 지역 인재 35%, 양성평등 25%의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선택한 지역본부에서 5년간 의무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 전문 사원 제도가 있습니다. 모집 규모가 일정 인원 이상 되는 5급 일반 행정, 건축, 토목 직무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본사를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전국권 사원과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 5년간 근무하는 지역 전문 사원으로 나눠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전국권과 지역 전문 사원은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는 없고요. 채용 전형 진행 시에 각각의 지역권 지원자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채용부터는 서류 전형에서 어학과 자격증 등에 대한 개량 평가를 좀 확대할 예정이니까 LH에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이라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채용 실무를 하면서 이제 지원자분들께 좀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전형 단계별로 좀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정리한 팁들은 LH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지원할 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눈여겨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 전형 관련 팁입니다. 우선은 서류 전형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좀 성의 있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기본적인 포맷으로 작성해 놓고 이제 여러 기관에 지원하실 때마다 비슷하게 다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평가자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좀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기관별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미리 맞춰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실 때 면접관들이나 평가위원들은 이 친구가 LH에 그냥 우연히 지원한 건지 평소부터 많이 관심이 있었는지를 자기소개서를 보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어가 보시고 그 기업 관련된 언론 보도를 평소에 잘 챙겨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우선 서류라도 통과해 보자라는 이제 욕심에 없는 내용을 쓰기도 하고 너무 과장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서류 전형은 통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접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해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면접 전형에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진실되게, 다만 본인의 가진 장점을 강조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소개서에 학교, 직장명,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블라인드 위반이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기 전형에 대해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전형은 아까 예시 문제를 보셨겠지만 질문에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긴 지문을 빨리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된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NCS 심화 문제나 이런 것들은 LH 업무와 관련된 지문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LH에서 뭐 배포하는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LH의 내부 규정,
아니면 LH의 뭐 주택 공급과 관련된 공고문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읽어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좀 더 이제 익숙해져서 문제 풀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관련해서는 발표 스킬이라든지 뭐 아니면 외워서 그대로 이제 또박또박 답변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면접관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뭐 모르는 내용도 뭐 어설프게 이렇게 아는 것처럼 포장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면접관님들은 오히려 그걸 다 파악하시고 오히려 안 좋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무 면접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다른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제 팁에 대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올라온 질문이 있다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LH의 채용 설명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준비한 자료들이 굉장히 이제 유익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설명회를 마치신 우리 담당자님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채용을 하고 있는 네네.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영 김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번 서류 전형 평가 기준에 자기소개서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네네. 네, 자, 수많은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현실적으로 다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필터링을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있으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인사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경험이 많은 외부위원들을 음. 거의 뭐 몇십 명, 많게는 뭐 100명 가량까지 사전에 섭외를 드립니다. 섭외를 드려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교육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소개서 하나당 2명의 외부위원이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산술평균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성해 주신 내용을 뭐 대충 보거나 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다 꼼꼼히 하나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비율이 지금 1차에서는 서류 전형 합격이 되는 건가요? 총 음. 이번에 경쟁률을 보면 이제 지원 분야에 따라서 거의 뭐 2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분야도 있긴 했었는데요. 최종 모집 인원의 30배수를 서류 전형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제인가요? 네, 2월 3일 그 설 연휴 끝나고 바로 그 네. 뒤에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일단 합격 지금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면접을 또 준비하고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실 것 같아요.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작년 채용 설명회에서는 해외 개발 직무를 신설해서 채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해외 개발 직무 채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있으셨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사전에 발표했을 때는 뭐 해외 개발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금융 그리고 뭐 빅데이터 통계 이런 부분도 이제 향후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런 직무는 별도 직무로 구분하지 않고 이제 음. 일반 행정 부분이라든지 뭐 전산 부분에 포함해서 채용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채용 직무라는 게 이제 그때그때 그 회사의 경영 환경이나 이쪽에 업무 역량을 집중해야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사무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 법률, 회계, 전산, 문화재 요런 직렬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그 채용하는 직무고 그 이외의 직무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무는 그때는 이제 그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려고 계획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그 주택 공급이나 주거복지 쪽에 인력이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범용성 있는 인재를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번엔 그 직무는 채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지금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전 질문을 통해서도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일반 행정직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훌륭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있으셨어요. 네. 사실 일반 행정직에서는 기술직 분야처럼 특별한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제 스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오피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글이라든지 엑셀 요 정도가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킬보다는 직무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각종 기준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수립된 매뉴얼을 해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대고객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 그리고 그 고객들 응대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직무상의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와, 정말 질문 너무 많으신데요. 자, 일단 빠르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릴 때 바로바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법률 직렬은 본사 근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시네요. 네. 법률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제 송무나 뭐 이런 업무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 회사의 많은 업무들이 각종 법에 근거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에 있는 법무 관련된 팀에 주로 배치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뭐 주거복지라든지 보상 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입사 서류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면접에 대한 질문도 지금 있으셨어요. 음, 체험형 인턴 화상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지나요? 또 지역별로 나뉘어서 면접이 시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아쉽게도 그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는 전형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예. 체험형 인턴은 온라인으로 다대다 면접,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화상 면접입니다. 화상 면접으로 다대다 면접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면접을 하지는 않고요. 면접은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자님께서 오셔서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려고 저희가 화면에 있는 거 다 못 보여드렸는데요. 잠깐 화면을 다시 함께 보여 주시겠어요? 저희 아까 질문 준비하신 부분들에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미리 질문을 더 준비를 해 오셔 네. 가지고 감사합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분들 또 채용 담당자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또 중요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도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뭐 채용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을 해서 거기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요. 뭐 5 급과 6 급을 중복 지원 가능하냐라고 질문이 많이 하셨는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이게 전공 시험을 볼 때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많으셨는데 저희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면접 전에 시행하는 AI 면접과 MMPI 면접은 직접적으로 당락에 결정을 영향을 미치진 않고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까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드렸고 합격 이후 근무지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던데요. 어, 합격하시고 나면 저희가 본인이 어디를 근무하고자 하는지 희망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 가급적이면 이제 희망지에 배치를 하려고는 하지만 저희가 내부 인력 여건상 이게 다 이제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망지가 아닌 곳에 불가피하게 가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합숙소라든지 이런 건 다 제공해드리고 일단 배치가 되고 나면 2년 정도는 최소한 근무하시게 되고 저희가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5년 이상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타 지역으로 순환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키워드로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네. 이번에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직접 해시태그를 달아서 좀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다가요. 네. 자, 이번에 LH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채용 담당자분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도 네, LH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핵심 키워드 음, 네,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LH 입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 네, 샵 공익 윤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도 함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LH가 하는 업무가 많은 이권이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다 보면 저희 LH가 본연에 추구해야 될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게 되거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아주 윤리적인 인재를 저희가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서라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경 차장님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해주셨던 우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리 강대현 차장님께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오늘 두 번째 채용 설명회를 함께 했는데요. LH를 만나보셨고요. 잠시 후에도 채용 설명회는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